개장하고 9시 30분 35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지금 현재 핫하게 빛나고 있는 이슈 섹터 종목까지 한 번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시죠. 폴더블 폰 안 다뤄볼 수가 없겠죠. 삼성전자가 지난 15일부터 21일 진행했던 국내 사전 판매 갤럭시 Z 폴드와 플립 7에 대한 사전 판매가 104만 대 기록을 달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판매 신기록을 세웠다라는 기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지금 25일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이 시점을 앞두고 전략 한번 가져가 본다면요? 요새 주변에서 이거 바꾸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인가? 라는 생각을 저도 하긴 했거든요. 원래 폴더블 폰들 같은 경우에 플립은 좀 예쁘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폴더는 되게 크잖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저 같은 사람은 휴대폰 하나만 덜렁 들고 다니거든요. 네. 두껍잖아요. 주머니 넣기가 싫어요. 두껍고 무겁고. 맞아요. 근데 그 단점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는 괜찮습니다. 사전 예약도 많이 올라왔고 무엇보다 앞으로 시행될 이슈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사전 예약이 이제 역대급이다라는 이야기도 긍정적인 뉴스지만 향후의 단통법 폐지까지 생각해 보시면은 오늘부터 시행입니다. 네. 오늘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이 신규 휴대폰에 대해서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구간에 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아이폰 폴더블 기대까지. 근데 아이폰 폴더블은 이야기 당장 없지 않나요? 맞아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소식은 좀 없는 상태죠. 그렇죠. 아이폰 유저시니까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저 갤럭시 쓰는데요. 아, 갤럭시였어요? 아이폰인 줄 알았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단톡방 폐지 뉴스까지 연결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연관성 종목들이 너무 바닥권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천천히 먼저 단톡법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은 네. 단톡법 이거죠. 원래 우리는 공시지원금이라고 이제 지원금에 대해서 고정적인 가격을 계속해서 지원을 받았었던 게 단통법입니다. 이걸 폐지하게 되면은 이 지원금에 대해서 각 통신사별로 경쟁이 붙으면서 가격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오히려 돈을 받고 휴대폰을 샀었던 기억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KT, LG U+, SKT 같은 경우에게는 실적적인 영향도로는 원래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KT 주가 좀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KT 현재 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봉으로 전환한 모습입니다만 당장 21 이평선 이탈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 자사주 매입건들과 관련돼서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이런 통신사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단톡법 시행 이후에 경쟁이 붙으면은 실적에 대해서 일단 부담을 가져갈 수는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 봐야 될 종목들이 너무 많긴 해요. 근데 저평가 있는 종목들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평가. 네. FPCB 쪽을 볼게요. BH 먼저 보겠습니다. BH요. BH입니다. BH 현재 10% 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많이 올라간 것 같죠? 자, 크게 당겨 봅시다. 쭉. 너무 싸요. 최근에 이제 이런 휴대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사실 경기 순환 관련주와 연관성을 많이 붙이긴 합니다. 비메모리 관련주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비메모리 섹터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바닥권을 다잡고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다시 만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평가 위치한 이런 종목들이 반등할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H뿐만 아니라 FPCB 쪽은 인터플렉스도 있습니다. 인터플렉스도 한번 보고 가실게요. 네, 자, 이 종목도 그럼 위치가 어떨까요? 싸죠. 많이 내려와 있네요. 싸요. 물론 현재 구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고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호재 건수로 가는 구간이니까요. 다만 해당 종목들 장기 저항 때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직 덜 올라간 종목들 그리고 폴드 출시 전후까지 이번에 단톡법 폐지로 인해서 지원금이 얼마만큼 확대되는지 꼭 확인하시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관심도가 높은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신지 쪽이겠죠. KH바텍입니다. 네, KH바텍입니다. KH바텍은 이미 장기 이평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물 차익 가능성까지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주가들 위치에 따라서 좀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 내지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지금 이제 후발주자로 올라오는 종목들까지도 관심도에 넣어보시면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 전해드릴게요. 저평가 종목들 위주로 차트를 좀 흐름 체크를 해주셨는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궁금해요. LG 이노텍. 네.
LG이노텍 저평가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 텐데 LG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당장에는 쉽지는 않아 보여. 그러니까 최근에 재료성이 좀 있을지언정 큰 재료성 뭐 자사주, 소각 이런 쪽으로 좀 강하게 붙는 흐름이 없다라면은 올라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갤럭시 이번 체인 내에서 제가 기억하기에 LG이노텍이 들어가진 않아요. LG이노텍이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은 이쪽은 아니다. 오히려 삼성 디스플레이 쪽을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게 영광 관련주들 같은 게 리스트업을 제가 해놔가지고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네이버 밴드 조범수 매니저 검색하셔서 종목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밴드 방문하시면 조금 더 세세한 종목별 이슈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보시죠. 전력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가 나왔어요. 소프트뱅크부터 오라클,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현 시점 좀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AI 데이터 센터 건설 계약을 단 한 건도 체결하지 못했다라는 게 원인이라고 하는데 전력과 전선에는 악재인 것 같아요. 이 이슈 좀 어떻게 풀어봐야 돼요? 악재라는 표현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일이었다. 당연한 일이죠.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데 많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부지 문제, 두 번째로 건설 자재 문제, 또 AI 지금 장비들 가격 좀 비쌉니까? AI 장비 문제, 그리고 부지 위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빠르게 결부되기는 어려운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속도 차이예요. 결국에는. 속도 차이다. 당장 우리가 기대했었던 거 지금 당장 전력기기 데이터 센터 확증 계속해서 지을 겁니다. 이런 기대치가 있었는데 한 기만 한다니까 약간 실망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한다 했는데 아직 한 개도 못했다고? 그렇죠. 그런 실망감일 뿐이지 당연스럽게 속도가 필요한 겁니다. 당장 그래서 규모에 대한 축소 이야기가 나온 부분은 없어요. 이거를 세물트만이 오히려 이 뒤통수를 쳤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네, 데이터 센터나 전력기기에 대한 확충 모멘텀은 장기 지속 형태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스가 나온 이후에 SMR이 좀 밀렸어요. 네, 뉴스케일 파워가 좀 눌리는 모습을 만들어주면서 국내 증시 내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전일 상승분을 그대로 빼는 또 온탕 냉탕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속도 조절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속도 조절. 당장에 우리가 기대했었던 건 지금 바로바로 모든 게 생산 확대시키면서 모든 자금이 다 투자되는 걸 기대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천천히 협의 구간에 들어갔을 뿐이지 달라진 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산업부 층에서 이번에 좀 이런 뉴스가 나왔죠. 탈원전 기조는 없다. 탈원전 기조는 없다라고 발표가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나 원전 섹터 내에서는 부담감은 확실히 덜한 상황입니다. 어제 상승분에 대해서 아쉽게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두산에너빌리티 저는 크게 이탈분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계속돼서 이제 우리가 고가 돌파 시도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수급을 체크하고 가야 됩니다. 수급이요? 전일 기준으로 외국계와 기관계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개인들은 매도세가 터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조금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개인들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손바뀜을 위한 이런 변동성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승분을 뺐다라고 할지언정 그래서 추세자리 이탈하나요? 당장 이탈 안 합니다. 우리가 6만 원대 이탈 나오면 최대 이제 5만 원 초반 총 5만 원 구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가 고점 돌파 형태 매매를 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 정도 더 매수할돈은 남겨두자. 저는 그래도 아직은 상승 넘어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전력기기 시장 호황은 연속적이다.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차트를 준비하진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소리 소문 없이. 이구산업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구산업이요? 저희 구리 관련해서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제가 참 원자재 관련주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원자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1대1로 반영을 해줄 때가 있고 안 해줄 때가 있습니다. 참 웃긴 이야기죠. 이구산업이에요. 자, 구리 가격이 지난 이미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로 넘어갔었던 23년도, 24년도 고가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구리 가격이 넘어가고 있다. 지금 현재 유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구리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수요로 인해서 올라갔구나. 수요가 팽배하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에너지 관련 섹터는 눌릴지언정 다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럼 이구산업도 볼까요? 라고 하시면은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아. 100% 반영을 해줄 때가 있고 안 해줄 때가 있기 때문에 네. 네, 현재 일단 구리 관련주 이쪽은 그래서 전선과 전력 관련주로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오늘 추천주로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후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리뷰 먼저 하고 추천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퍼스텍부터 만나볼까요? 7월 14일에 매수를 했었고요. 수익률은 현 시점 2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좀 빠르게 반응을 해주고 있어요. 6%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장중에는 5,000원까지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퍼스텍 전략 어떻게 짜주실까요?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지정학적 악재 종목으로 보지 말고 드론 실적 수혜주로 보자라고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퍼스텍이 최근에 드론 관련 섹터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위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축소에 관련 논의는 전혀 없어요. 근데 오늘 기준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나토에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된 또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첨단 무기 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드론입니다. 드론 섹터이기 때문에 네. 정말 오히려 이 기술이라는 게 이런 살상을 목적으로 했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진화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이런 방산주 내에서 퍼스텍이 드론 형태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5,500원까지 추가적인 돌파 여부 가능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거래량 한 번 더 강하게 붙이면서 슈팅 나올 때까지 홀딩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5,000원 시원하게 넘어가 주길 바라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4,800원 선 지나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승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 종목만 더 리뷰하고 추천주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옥션입니다. STO 관련 기대감 계속 쭉 가져가 볼까요? 이 종목도 어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옥션은 두 개가 있는데, 네. 야, 반반의 확률에서 K옥션이 갔습니다, 결국에. 서울옥션도 같이 상승분을 쫓아가주긴 했습니다만 아쉬웠어요. 자, 이 이야기 법제화 논의 같은 경우에 전일 논의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밀렸답니다. 언제로 밀렸냐? 바로 다음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성은 끝나지 않은 만큼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없으신 분들이 이런 눌린 구간에서 노려보셔도 괜찮은 상황이니까요. 아직 충분히 상승 구간, 상승 가능성 열려있다라고 전해드릴게요. 네, 서울옥션까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추천주 바로 만나보시죠. 전력전선 안에서 어떤 종목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돌파 매매를 좀 준비해 왔고요. 현재가 13,44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제일 일렉트릭이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일 일렉트릭 배전반 관련해서 이제 전선 전력기기들 이야기 나왔을 때 가장 강한 상승세 함께 만들어주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배전반, 차단기 그리고 배전망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특히나 미국 내 이틀 내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부각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AI 인프라에 대한 전력 부족 이야기는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우리가 최근에 이런 논의도 있죠. 2030년에 또 발전과 관련돼서 비상 네. 전력이 부족할 수 있다. 네, 뭐 좀 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4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맞아요. 올해도 블랙아웃 소식들이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구리 가격 올라갔었던 만큼 이런 배전반 특히나 전력 수요 기기들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정부 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정부가 이제 내달 8월입니다. 8월 기준으로 40조 원 규모의 배전망 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 재생에너지 섹터든 원전이든 결국에 전력 송수선망이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만큼 이런 배전반 섹터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일일렉트릭 차트 보고 넘어갈게요. 제일일렉트릭입니다. 지금 총 3번의 월봉으로 바꿔서 볼게요. 고점 돌파 시도하는 구간입니다. 이제 돌파 시도하는 구간인데 여기서 이미 이튼 같은 경우는 지난 고가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전 충분하게 고가 갱신할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목표가는 지난 이 월봉 고가 넘어가는 17,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12,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일렉트릭입니다. 목표가 손절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